자,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혹은 1초당의 전기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전력을 생산하죠. 즉,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혹은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을 쓸 수 있는데,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저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항이 어디 있어요? 발전소에서 지금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V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이 전력을 누가 쓸 거냐면 우리 바로 이 가정집에서 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송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 전력을 우리 가정에까지 공급해 줄 거예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에 바로 이 전류가 있죠. 이 전류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선은요, 저항이 작다 뿐이지 이 전선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저항이 존재해요. 따라서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송전선에서는 손실 전력이 생겨요. 왜 손실 전력이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100와트의 전력을 생산했어요. 이거 다 가정에서 쓰고 싶은데 가정에 60와트밖에 공급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바로 송전선에 있는 저항이 40와트를 사용해서 그래요. 즉, 발전소에서 생산한 공급 전력에서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뺀 것만큼 가정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송전선의 저항이 사용하는 전력이 우리한테는 손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손실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도선에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이 도선의 원자핵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항에서의 손실 에너지는 그 저항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전력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다 나왔어요. 바로 뭐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든 공급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빼면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전력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나 내 맘대로 막 전력을 만들어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일정할 경우에 우리 가정에 도달하는 전력을 크게 하려면 손실 전력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손실 전력이 뭐예요? I제곱 R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작게 하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하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면 돼요.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려면 방법은 짧고 굵게 하면 돼요. 전선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송전선이 너무 짧아. 그럼 우리가 다 발전소 근처에 탁탁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선이 너무 굵어. 그럼 무거우니까 축 처지겠죠.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감전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실 전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작게 만드느냐? 여기서 조절해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공급 전력 VI가 일정할 경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이 전류랑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전류를 작게 하려면 맞았어요.
바로 생산하는 전력의 전압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전선에 큰 전압, 고압에 이제 절압이 걸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전압을 크게 함으로 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고, 따라서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들은 변전소를 거쳐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압을 크게 해주는 거죠. 승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발전소의 송전 과정을 회로 AB로 모식화한 그림이고요. 단 발전소의 생산 전력과 송전선의 저항 스몰 r은 회로 AB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력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두 개의 식을 쓰세요. 어떤 식을 쓰냐?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식을 쓰세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VI로 구한다. 자, 그런데 이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류가 바로 송전선에도 흐르게 되는 전류잖아요. 자,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송전선에서는 손실 전력이 발생하죠. 얼마만큼? I제곱 R만큼.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이 전류예요. 그럼 이제 문제 상황에 한번 맞춰볼게요. 회로 AB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생산 전력은 똑같대요. 일정하대요. 그런데 각각 송전하는 전압이 1대 2예요. 그러면 공급 전력이 갖기 위해서는, 혹은 생산 전력이 갖기 위해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비가 2대 1이 돼야만 되겠죠. 회로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할 때 회로 A에는 2I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회로 AB의 송전선의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R로 구하는데 회로 AB에서 송전선의 저항 스몰 r은 똑같아요. 값이 일정해요. 그렇다고 하면 손실 전력은 I제곱에만 비례할 테니까 얼마의 전류가 흘러요, 여러분? 2I, 즉 2대 1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의 제곱은 2제곱 대 1제곱. 따라서 손실 전력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손실 전력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볼게요. 자, 손실 전력이 A하고 B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 이 얘기는 1대 4분의 1과 똑같은 얘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분의 1배예요. B가 A보다 2분의 1배. 그랬더니 손실 전력은요, 4분의 1배로 감소하죠. 따라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손실 전력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수송하는 전력의 전압을 크게 하는 겁니다.